멋진 여행 영상, 일상을 담는 브이로그, 재미있고 다양한 콘텐츠 영상까지 누구보다 멋지고 퀄리티 있게 만들고 싶은데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만드는 고퀄리티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한다면 영상 편집 처음이라도 문제 없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영상 제작과 관련된 컨텐츠를 준비해봤어요. 영상 제작을 꼭 배우셔야 하는 이유는 상세 페이지 또는 SNS 광고 영상이나 배너 광고 등 다양한 부분에서 영상을 활용하면 더 편하고 쉽게, 그리고 그동안 이런 건 어떻게 제작을 하지? 라는 궁금증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더 사용을 하시기 쉬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상세 페이지 관련 영상을 제작했을 때에도 제 생각보다 다소 초보자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차근차근 잘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프로그램은 다빈치 리졸브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의 프로그램을 조금 더 완벽하게 마스터한다면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 같은 고급 편집 프로그램들도 조금 더 빠르게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의 설치부터 시작해서 기본 프로그램 사용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간단하게 알아봐야겠죠. 다빈치 리졸브는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초보자도 쉽게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 쓰기도 해요. 전문가들이 중점적으로 쓰는 기능은 바로 색보정 기능이에요. 그리고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협업이 쉽게 가능하기도 해서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계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버전을 업데이트하고 또 기능도 많이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도 얼마든지 모션을 준다거나 다양한 기능들을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초반에 사용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사양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PC나 또는 노트북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사양이 필요하고요.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이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또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꼭 무조건 알아야 할 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다빈치 리졸브를 설치하고 저장 위치랑 백업 폴더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빈치 리졸브 사이트에 접속해 줍니다. 다빈치 리졸브로 다양한 효과를 준 영상들이 나오는데요. 추후에는 이런 멋진 이펙트 있는 영상도 함께 만들어 보면 좋겠죠. 일단 저희는 무료로 다운로드하기 버튼을 눌러 볼게요.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와요. 왼쪽에 있는 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입니다.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맥 OS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일단 보통은 윈도우 기반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윈도우로 설치를 해볼게요.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하면 이렇게 세부사항을 기재하는 창이 나와요. 여기 옆에 별이 있죠? 이런 별 표시가 있는 항목들은 무조건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이 정도만 적어도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등록 다운로드 버튼 있죠? 이거를 클릭해 주세요. 네,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이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네,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압축 파일이 생겨요. 이거를 압축을 풀고 설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열기 누르고 압축 풀기로 풀어줍니다.
보면 이렇게 다빈치 리졸브의 기본 정보가 나오고요. 언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영어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냥 바로 실행을 시킬 거기 때문에 Continue 눌러주세요. 그리고 Start 눌러주면 네,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빈치 리졸브가 실행이 되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든 가장 중요하게 체크할 건 바로 백업인데요. 특히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작업 파일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장 폴더 위치를 처음부터 잘 설정해주고 파일이 흩어지지 않도록 백업을 해두셔야 돼요. 그럼 다빈치 리졸브에서 저장 위치를 정해주고 백업 폴더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다빈치 리졸브에서 백업 경로를 설정하기 전에 폴더링을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이 찐용 영상 편집이라고 있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폴더인데요. 이렇게 오늘 작업할 파일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이 파일들을 그대로 끌어와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이 폴더 안에서 파일들을 보기 쉽게 정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비디오, 그리고 픽처, 그리고 뮤직, 이 정도로 해볼게요. 음악 파일은 뮤직 폴더에 넣어주고요. 영상은 비디오, 사진은 픽처,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서 저장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빈치 리졸브 안에서 앞으로 작업을 하고 그 파일을 저장할 경로를 지금 만들어 줄 건데요. 편하신 대로 이제 네이밍 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폴더링을 모두 끝냈으니 다빈치 리졸브를 켜줄게요. 여기 보면 로컬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죠. 이 로컬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오프라인 같은 개념인데 컴퓨터상에 저장되는 모든 것들을 로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트워크와 클라우드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하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아직은 협업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로컬을 선택해 줄게요. 먼저 백업 경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여기 밑에 Add Project Library라고 있죠? 클릭해 주세요. Create와 Connect가 있는데 크리에이터를 선택하고 우리가 앞으로 작업할 파일의 네임을 정해 줄게요. 그냥 찐용 웨딩 영상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 브라우저는 다빈치 리졸브 안에서 작업한 파일을 앞으로 저장해줄 폴더의 경로를 의미해요. 저는 찐용 영상 편집에 아까 만들어둔 폴더 있죠? 다빈치 리졸브 작업 파일, 요거를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Create 만들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일단 여기까지 완료하면 이 폴더 안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저장할 수 있는 파일들이 생성돼요. 이렇게 생성이 됐다면 성공이에요. 그리고 뉴 프로젝트를 누르면 예를 들어서 웨딩 인트로 영상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다빈치 리졸브가 켜집니다. 이렇게까지 저장 위치를 정해주고 또 백업 폴더를 설정을 해봤어요. 다빈치 리졸브의 화면 구성을 살펴보는 건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사실 무수히 많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하나씩 다 짚어보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 항목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뷰어, 미디어 탭에서 불러온 편집된 영상들을 재생하는 공간을 의미하거든요. 즉, 영상을 편집하면서 영상이 잘 편집이 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뷰어 창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은 타임라인인데요. 영상이나 오디오를 불러와서 한꺼번에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뷰어와 타임라인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른 영상 편집 프로그램과 거의 비슷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다음이 조금은 중요해져요. 주요 하단 탭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일단 미디어 탭이 있고요. 이 미디어 탭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나 각종 클립을 불러오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컷 같은 경우에는 컷 편집을 의미해요. 다빈치 리졸브가 좋은 이유는 컷 편집을 따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도 좀 컷 편집이 많이 특화가 되어 있어서 저는 사용하기 편했는데 다빈치 리졸브도 이런 컷 기능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컷 편집을 할 때에도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은 에디트예요. 에디트는 편집을 의미하죠.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 에디트 탭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디오라던가 영상이라던가 이미지 또는 다양한 소스들을 한꺼번에 불러와서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퓨전이에요. 이 퓨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이나믹한 이펙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다음은 컬러예요. 이 컬러는 색 보정 기능이에요. 아까 제가 초반에 이 다빈치 리졸브를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영역이 바로 색 보정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이 컬러에서 다양한 색 보정을 할 수가 있답니다. 다음은 폴라이트예요. 이건 음악이나 다양한 사운드를 편집할 수 있는 탭이에요. 그러니까 오디오 후반 작업도 가능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다빈치 리졸브가 어도비가 가지고 있는 오디션 역할과, 오디션은 음악을 편집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이고요. 다음은 인스펙터예요. 이 인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다양한 템플릿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몇 번 이제 써보았던 기능들인데요. 이 인스펙터에서는 회전이라던가 각종 파일을 확대나 축소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크롭 기능으로 인해서 잘라내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투명도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또한 키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션을 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빈치 리졸브에서 꼭 알아둬야 할 주요 항목들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 빼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사용을 할 거고, 다양한 작업물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추후에 배워도 될 세 가지 영역은 퓨전과 컬러, 그리고 폴라이트 탭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다빈치 리졸브의 주요 구성화면의 역할을 알았으니 조금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영상 하나를 편집해 보면서 기능들을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우선 작업 환경을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한국어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다빈치 리졸브 메뉴에서 프레퍼런스 있죠? 클릭해 보시면 환경 설정이라는 메뉴예요. 보면 시스템과 유저가 있는데 유저를 선택해주고, 랭귀지는 언어죠. 지금은 English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 변경을 해줄게요. 그리고 Save, OK 눌러주시면 한국어로 바로 변경이 됩니다. 이대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껐다가 다시 한번 재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짠! 이렇게 잘 변경이 되었죠?
훨씬 더 보기 편하게 환경이 구축되었어요. 다음은 파일을 가져오고 또 이 안에서 폴더링을 해서 작업 화면을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까 정리해둔 파일들을 가져올 건데요. 저는 작업할 때 프로그램 안에서도 파일들을 정리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먼저 파일을 불러오고 이 안에서 폴더를 만든 다음에 정리해주는 작업을 해보자고요.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미디어를 드래그해서 불러와도 되고 또는 파일 가져오기 미디어에서 다양한 파일들을 불러오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작업했던 백업 파일, 즉 다빈치 리졸브의 확장자의 백업 파일은 단축키로는 Ctrl Shift I고요. 파일에서 가져오기, 타임라인 있죠? 이 화면에서 불러와 줍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작업할 때에도 파일을 불러오고 또 백업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파일을 모두 불러와 볼게요. 우선 저는 간편하게 그냥 파일을 드래그해서 불러와 줄 거고요. 일단 불러와 주기 전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새 폴더를 생성하는 방법은 마우스 우클릭 세빈, 이게 폴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메뉴에서는 파일 세빈, 단축키로는 Ctrl Shift N이고요. 눌러주시면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됐죠. 이름은 비디오로 만들어 줄게요. 다시 한 개 더 만들어서 다음은 음악, 뮤직, 그리고 다음은 사진이죠. 픽처, 그리고 마지막 한 개만 더 만들어 줄게요. 작업 파일. 이렇게 네 가지의 폴더를 만들고 파일을 불러와 주도록 할게요. 비디오에서는 그대로 끌어와 주면 되죠. 그 옆에 보면 마스터, 비디오, 뮤직, 픽처, 작업 파일, 우리가 만들어둔 모든 폴더들이 이 마스터라는 전체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똑같이 이제 뮤직, 음악도 이 뮤직 폴더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사진을 넣어줄 거니까 픽처를 선택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불러와 줍니다. 모두 불러와 줬어요. 이렇게 클릭하면 각 폴더 안에 각종 소스들이 잘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마스터 눌러서 전체 화면으로 돌아올게요. 그리고 마지막 이 작업 파일 폴더 안에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새롭게 작업할 타임라인 파일을 같이 좀 분류해서 넣어줄 건데요. 우클릭해서 타임라인, 새 타임라인 생성 있죠? Ctrl N이에요. 눌러주면 이렇게 이름을 정할 수 있고 다양한 설정들이 있죠? 여기서 그냥 저는 인트로라고 만들어 줄게요. 이 타임라인이 중요한 이유는 작업 환경을 나눠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추후에 다음 편에서 기획 파트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건데 인트로, 그리고 또 타임라인 생성해서 본문, 그리고 타임라인, 클로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졌죠. 작업 파일에 있는 이 타임라인들은 예를 들어서 나는 인트로만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인트로의 작업 환경, 그리고 인트로가 끝나면 본문이 오겠죠. 본문의 작업 환경, 그리고 마지막 클로징의 작업 환경,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할 때에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추후에 수정을 할 때에도 이렇게 나눠서 미리 작업을 해 놓는다면 훨씬 더 수정을 하기가 좋고 또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기에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일단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작업 환경을 세팅해 줬습니다. 다음은 컷 편집이에요. 컷 편집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컷이라고 있죠? 컷 편집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하단 탭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인트로에서 작업을 해볼 거고
여기서 마스터 하면 아까 그 파일들이 모두 보이는 화면으로 갔죠? 저는 영상을 하나 불러볼게요. 인트로니까 이제 첫 번째 화면이죠. 잘 돌아가는 스페이스를 누르면 인디케이트가 재생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컷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컷 편집을 할 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스페이스로 눌렀다가 분할 클립 있죠? 이렇게 하고 찍어주면 이렇게 분할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 분할 클립을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에서 잘라주는 작업을 해도 되고,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하고 싶으면 저는 단축키를 무조건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스페이스를 누르다가 딱 난 여기서 컷 편집을 하고 싶다 라면 컨트롤 B, 바로 잘렸죠. 키보드의 화살표 방향으로 단축키를 이용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컷 편집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나는 이 부분 빼고는 다 삭제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줘 가면서 보기 편하게 컷 편집을 해줍니다. 컷 편집을 모두 마쳤으면 다음에는 자막 작업을 해볼게요. 자막을 넣어줄 건데, 위에를 보면 타이틀이라고 있죠? 타이틀을 누르면 이렇게 기본적인 타이틀도 있고 모션이 적용된 타이틀도 있어요. 일단 우리는 기본 타이틀로 가져와 볼게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해주면 바로 텍스트가 불러와졌죠. 이 타이틀은 오른쪽에 보시면 타이틀이라고 생겼죠. 타이틀을 보면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웨딩 데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폰트를 한번 바꿔볼까요? 네, 이게 조금 더 전 느낌이 있네요. 이렇게 해주고, 이 부분은 폰트마다 굵기를 정하는 게 있죠. 이 폰트 같은 경우에는 레귤러 사이즈밖에 없어서 일단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컬러는 말 그대로 폰트 컬러를 의미해요. 눌러보면 이렇게 색을 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자, 이 정도 해주고, 이 정도가 조금 이쁘겠네요. 오케이 눌러줄게요. 그리고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확대를 할 수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점점 작아집니다. 저는 이 정도 예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넣어줄게요. 이 밑에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글자 사이의 간격을 의미해요. 대략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자막이 입혀졌습니다. 네, 이렇게 자막이 들어갔죠? 자막도 마찬가지로 난 이 정도까지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컨트롤 B를 눌러서 잘라줄 수가 있어요. 클릭하고 델리트 이러면 여기까지 나오다가 사라지죠. 이런 식으로 자막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스펙터를 활용해서 모션을 적용해 볼 거예요. 관리자를 누르면 다양한 모션을 줄 수 있는 설정 창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 텍스트를 조금 더 역동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저는 바로 보여지게끔 하는 게 아니라 한 요 정도에서 서서히 이 글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럴 때에는 불투명도를 주면 좋아요. 일단 이 불투명도 있죠? 합성해서 여기 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부분이 키프레임이에요.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이동해서 또 클릭, 그리고 이쪽에서 0으로 바꿔줄게요. 그런 다음에 스페이스바 눌러서 재생해보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글자가 나오는 게 보이죠? 그리고 사라질 때에도 이대로 띡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불투명도를 주면 이 정도 보여요.
보여주다가 또 키프레임 찍고 또 키프레임 찍은 다음 0으로 맞춰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왔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모션이 아주 간단하게 완성이 되었죠. 사실 모션을 준다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방금처럼 불투명도만 조절을 해줘도 훨씬 더 우리가 보기 편한 영상이 되거든요. 그런 모션을 줄 수 있는 것도 이 설정 창에서 모두 가능해요. 그러면 이 영상을 조금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서서히 커지도록 만들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키프레임을 찍고 서서히 키워줍니다. 네. 이렇게 재생해 볼게요.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설정 창에서 다양한 모션 효과를 줄 수 있어요. 다음은 트랜지션, 화면 전환 효과를 알아볼 건데요. 이 트랜지션은 이 영상과 영상, 즉 레코드 영상과 바다에 있는 이 아름다운 풍경 영상이 서로 다른 영상이잖아요. 그대로 넘어가도 좋지만 이 사이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화면 전환 효과를 의미해요. 그럼 한번 트랜지션 기능을 넣어볼까요? 위에 전환이라고 있죠? 클릭해주세요. 부드러운 컷, 블러 이런 식으로 예시들이 나와요. 다들 너무 잘 돼 있어서 근데 저는 이런 느낌이 좀 좋더라고요. 끌어와 주세요. 재생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이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불러와 볼까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게 더 예쁘네요. 크로스 디졸브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처음부터 한번 재생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조금 짧다. 네,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 전환 효과까지 같이 넣어줬습니다. 다음은 음악과 오디오를 삽입해 볼 건데요. 일단 오디오를 넣기 전에 편집 탭으로 넘어가지고 편집 탭에 인트로를 누르면 인트로가 나오고 본문을 누르면 본문이 나와요. 근데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배경음악을 깔아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작업 파일 폴더에서 우클릭하고 타임라인 하나 더 생성해 줄게요. 그리고 파이널 전체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작업을 습관화 시킨다면 추후에 여러분들이 영상 제작을 한 후에도 수정을 할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일단 이 파이널로 들어가서 인트로를 가져올게요. 그리고 본문도 같이 가져올게요. 이렇게 하면 아까 만들었던 영상이 모두 합쳐졌죠. 근데 인트로는 조금 더 키워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재생을 하면 아까 만들었던 영상들이 나오고 이렇게 합쳐진 영상도 보여집니다. 이 모든 영상에 음악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뮤직 폴더로 가서 이 음악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드래그해서 오디오로 끌어와 줍니다.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좀 간단하게 만들기는 했는데 추후에는 더 멋진 영상을 만들어 볼 거니까 오늘은 기능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일에서 프로젝트 내보내기라고 있어요.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 DRP라고 있죠. 이게 다빈치 리졸브의 확장자인데 다빈치 리졸브 작업 파일 있죠? 이쪽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저장
누르면 계속적으로 백업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있다가 나는 이쪽은 그냥 좀 자르고 싶다. 이거를 자른 다음에 이 내용을 저장하고 싶다. 중간중간 저장을 하고 싶으면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메뉴에서는 파일, 프로젝트 저장이에요. 이게 중간중간 백업을 해주는 과정인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는 여기서 이 영상을 이렇게 잘라서 요거는 삭제하고 요만큼을 또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또 컨트롤 S. 이렇게 작업을 할 때마다 그냥 습관처럼 컨트롤 S 눌러서 계속적으로 백업 저장을 해주시면 더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렌더링을 해볼 건데요. 딜리버 탭을 누르면 렌더링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쭉 봤을 때 이 위에는 저장할 수 있는 다양한 포맷들이 나오죠. 유튜브도 있고 비메오, 프리미어도 있네요. 파이널 컷 프로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각 영역에 최적화된 영상으로 추출이 가능하도록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렌더링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각 속성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커스텀에서 저장을 해볼 건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파일 네임은 저장할 때 이름을 의미해요. 그리고 위치는 이 렌더링할 파일을 저장할 위치예요. 찾아보기 눌러서 저장을 해줄게요. 단일 클릭 그대로 두고 비디오 있죠?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쭉 볼게요. 포맷은 지금은 퀵타임으로 되어 있지만 보통은 mp4로 많이 포맷을 정해요. 그리고 코덱 같은 경우에는 잘 되어 있네요. H.264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H.264는 압축률이 좋아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대로 두고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쭉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보통은 1920, 1080 HD를 많이 활용합니다. 유튜브도 동일하죠.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는 부드럽게 보이기에 좋은데요. 보통은 24프레임을 많이 사용해요. 영화에서도 24프레임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일단 그대로 두고 이 품질이 조금 중요한데, 비트레이트라고 용량을 무겁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는 항목이에요. 그대로 두고 마지막으로 렌더링 대기열의 추가를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렌더링 대기열에 영상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타임라인에 보면 이렇게 바 나가 있죠? 사실 저는 영상을 이 정도까지만 출력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 바가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실제로 영상을 렌더링 할 때 여기까지 출력이 돼요. 이 검은 부분까지 출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까지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바가 이 정도까지 가 있다라고 하면 드래그해서 끌어줍니다. 이 정도.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초에 이 타임라인을 정할 때 편집에 잠깐 가서 파이널이죠. 마우스 우클릭하고 타임라인, 그리고 이 시작 타임 코드라고 있어요. 이쪽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을 미리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꼼꼼히 알아두자고요. 다시 딜리버로 와서 이제 이 파일을 렌더링을 해볼게요. 전체 렌더 눌러줍니다. 이렇게 되면 렌더링이 완료가 됐어요. 완료됐다고 나오죠? 마우스 우클릭하고 파일 위치 열기 누르면 이렇게 렌더링된 영상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mp4로 했어야 됐는데, 다시 한번 추가를 해서 렌더링을 해볼게요. 이걸 선택하고 렌더. 네, 완료가 됐습니다. 다시 우클릭 파일 위치 열어주고 mp4 파일로 잘 저장이 됐죠? 한번 클릭해서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빈치 리졸브에 대해서 조금 더 감이 오셨나요? 이 6가지 항목들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는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기획서, 즉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보고 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퀄리티 넘치는 영상을 어떻게 또 어떤 순서로 만드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발전하는 내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같이 화이팅 해보자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